응? 아니 사관학교 기여해서 파이널 다 배고 때 그다음에 사관학교 있잖아. 아니 파이널 빼고 아니 그 그거를 사관학교 라이브 말하는 거지. 수업 시작할까요? 네,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솔직히 어려웠니? 왜 아직 못 냈어? 근데 별로 안 어려웠지? 아니야? 원래 안 어렵단 말은 조심스럽게 꺼내긴 해야 되는데 솔직히 어렵지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왜냐면 29번은 그냥 2차 곡선의 정이고 공간도형 어디 갔음? 공간도형 28번으로 나왔는데 계산 그렇게 안 복잡하고 그래서 사실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막 어려워서 와 이 문제는 여러분 정말 킬러였죠. 못 풀겠죠.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30번이 뭐 쉬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죠? 미안해. 토닥토닥. 시험을 망친 친구들 토닥토닥. 자,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3번은 난제니까 여러분이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시고 24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만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24번만. 하나씩 얘기를 해봅시다. 24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4번 보시면 0, 2, 마이너스 3이랑 6, 마이너스 4랑 15가 되어 있는데 얘를 정사형을 시켜서 내리라고 되어 있어요. 내려야 되나? 근데 꼭 내려야만 하나? 안 내려도 돼요. 거기 이 A, C-랑 C-, B-가 2대1의 비율을 갖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비율 관계만 알면 굳이 꼭 내릴 필요는 없죠. 굳이 꼭 내릴 필요는 없지만 잠깐 내리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예를 들면 어떤 한 점이 A, B, C였었어요. 자, 얘를 여기저기로 내려보도록 합시다. 한 점을 내릴 건데 어디로 내릴 거냐면 제일 만만한 게 보통 XY 평면에 대해서 내리는 거죠. XY 평면에 대해서 내리라는 얘기는 XY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요소를 뭐로? 없애버리라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버리면 A, B, 0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건 맞죠? 자, 내릴 필요가 없지만 내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자, XY 평면 말고 어디다 내릴 수도 있냐면 축에 내릴 수도 있겠지? X축에다 내리면 어떻게 될까? X축에다 내리면. 그때는 X축에 해당되지 않는 Y랑 Z를 빼고 나머지를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은 어디로 내려가면 되냐면 A, 0, 0이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XY 평면은 XY만 남겨놓고 X축은 X축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날려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날리면 된다. 이런 점은 있어서 사실 여기도 뭐라고 내리라 했냐면 XY로 내리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A-랑 B-를 나는 안 구해도 되지만 불구하고 꾸역꾸역 구하겠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Z를 날려버리시면 돼요. 이게 Z를 날려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기는 됩니다. 자, 그런데 날리기 전에 생각해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니? AB, 선분 AB 위에 점 C가 있는데 AC-랑 CB-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다시 보세요. 여기가 내려갔다 치고 여기도 내려갔다 쳐요. 자, 그럼 얘가 어디서든지 내려왔겠지, 그치? 그런데 C-가 어디 있다고? C-가 오히려 2배를 때려야 여기다가 2배를 때려야 여기까지 가는 길이가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으니까 몇 대 몇이야? 2대1로 내분을 하고 있더라. 아니 1대2로 내분을 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원래 내리기 전에도 어땠겠어요? 얘가 뭐 어디서 어떻게 놀다 온 녀석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내리면 어떻게 있어? 다시 여기서 이렇게 돼 있었겠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일 테니까 몇 대 몇? 1대2로 내분이 되어 있었겠죠. 알겠죠? 그럴 것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구하면 되는 데다가 또 착한 게 C의 뭐만 구하라 그랬어요. 얼마 착해? Z 좌표만 구하라고 했죠. C의 Z 좌표만 구하는데 얘는 Z 좌표가 마이너스 3이야. 얘는 Z 좌표가 왜 C랑 B를 자리를 바꿨지? 나는 정말 창의적으로 틀린다니까. 자, C가 되고 B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Z 좌표가 얼마였다? 여기는 15였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가 얼마입니까? 18이죠. 18. 그러면 3만큼 더하고 6만큼 더하고 12만큼 더하고 그러면 되겠네. 그치? 6만큼 더하면 얼마로 가요? 3으로 간다. 그래서 Z 좌표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각각의 좌표를 정확하게 구하는 게 무쓸모. 알겠죠? 전혀 필요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몇 대 몇인지만 때린 다음에 Z좌표끼리만 계산을 했었으면 시간이 더 절약됐겠죠. 절약됐겠죠. 알겠죠?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수업과 수업 사이에 빠르게 뭘 먹어야 되다 보니까 빵, 햄버거 이런 걸 우걱우걱 먹었더니 목에 뭐가 걸렸는 모양입니다. 알겠죠? 직업병이에요. 더럽다. 자, 2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25번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접선의 절편이 3분의 1이래요. 자, 어떻게 넣으면 되냐면 x1, x 넣고
x1, y1이라는 점이 있는데 거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더니 절편이 3분의 1이 나오도록 하면 되는 거라서 얘도 그냥 공식대로 집어넣으면 되거든. 여기까지는 어쩔까? 그냥 제끼자. 알겠죠? 보통 검진표로 여러분한테 누적적으로 설명드릴 때가 언제냐면은 그 4점짜리 급에 대한 문제들부터만 그 검진표로 좀 분리를 하는데 25번까지가 보통 통상적으로 문제 같지 않은 문제고 26번부터만 그나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8, 29, 30은 4점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26, 27 같은 경우도 사실은 4점으로 나와야 되는데 배점상 3점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26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시작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6번 가보시죠. 자, 좌표 공간의 중심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는 A, 마이너스 3, 4인 A는 0보다 크고요. 9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9가 뭐라고?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사실 식상하죠. 자, 이런 표현들은 많이 했었던 표현들입니다. 이게 뭐 수능적이다, 새롭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풀 수 있으면 되겠죠.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비슷한 케이스로 XY 평면과 한 점에서 만난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원점을 지난다. 자, 이 세 가지가 세트로 같이 묶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 봅시다. 중심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x-a의 제곱에다가 똑같이 y에다가 더하기 3에다가 다시 거기다가 4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z 빼기 4의 제곱이 나와줘서 여기에 무언가의 제곱이 만들어져야만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려면 x축까지 거리가 얼마여야 돼? x축까지 거리는 어떻게 돼요? x축까지 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x좌표만 남겨놓고 x좌표만 남겨놓고 나머지 날리면 되잖아. 얼마큼? 3만큼, 4만큼 날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면 돼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럼 반면에 이 녀석은 어떻게 되니? 이 녀석. 여기 있었구나, 파란색. xy 평면과 한 점에서 만난다가 되려면 뭐라고 써야 돼요? xy 평면과의 거리는 얼마큼이야? 4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여기는 4의 제곱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라스트로 원점을 지난다 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원점을 지난다 라고 얘기하면 3의 제곱이랑 4의 제곱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원점을 헤이 미쳤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 아니라 a의 제곱까지 들어가주면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점 지난다. 그 다음 뭐야? 얘는 한 점에서 x축과 만난다. 얘는 뭐야? xy 평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기로 했으니까 반지름이 일단 얼마라는 거예요? 숫자 너무 예쁘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얼마의 제곱? 5의 제곱. 반지름이 5라는 사실은 알게 됐는데 문제는 5a가 뭐래요? 3 루트 3이래요. 여기 너무 티나게 나왔잖아. 그러면 3 루트 3이래. 5a가.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말하면 a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에다가 4의 제곱을 구했더니 3 루트 3이니까 27인데 뭐야 다 지워지면서 여기 2가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알겠죠? 근데 A 0보다 크다고까지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여기는 어디까지 정리가 됐냐면 A가 루트 2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뭘 구하라냐면 9S가 Z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통 9가 만나는 건 보통 뭐랑 많이 만나냐면 면이랑 많이 만나죠? 면이랑 만나서 원을 그려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좀 안 나온 거 물어보려고 면이랑 만나지 않고 뭐랑 만나게 한 거니? 선이랑 만나겠는데 여러분이 배운 선이라는 게 다 축의 평행 애들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축 같은 걸 하나 그어준 거죠. 그 축이 무슨 축이에요? Z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Z축과 만난 녀석을 구해볼 건데 이렇게 이 그림이 그려지시면 돼요. 여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중심 좌표가 O가 아니고 이름이 뭐였니? 중심이 A였죠. A였다고 생각하시고 Z축이 이렇게 그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Z축이 그어지는 거고 이게 뽕 하고 9를 뚫고 들어갔다가 뽕 하고 9를 뚫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야 뚫고 난 뭐가 생겨요? Z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생기는 거지. 맞지? 두 점에서 만나려면 뽕 뚫고 뽕 하고 나가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이때 요 거리가 얼마큼이죠? Z축까지의 거리니까 A라는 점에서부터 Z축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여기가 루트 2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든 2에다가 3이니까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큼 나와요? 3의 제곱에다 2 더했으니까 얼마? 루트 11이다. 이렇게 나오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루트 11입니다. 자,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예요? 반지름이 5라고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반지름이 5라고 했었으니까 5에다가 루트 11까지 거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다 뭐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25에서 만들어주려면 14 루트 14면 되겠지. 그래서 뭐가 된 거야? 지금 2 루트 14가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됩니다.
좀 아리송하지 않니? 뭐가 아리송한지 혹시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아니 5의 길이가 얼마예요? 3루트 3이었잖아. 5의 길이를 굳이 3루트 3이라는 걸 줘서 a를 얼마로 만들었어요? 루트 2로 만들었지. 3루트 3이라고 복잡하게 줘서 복잡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루트 2가 여기 반영되니까 여기도 복잡하고 여기도 복잡한 거야. 만약에 문제를 깔끔하게 내는 방법 중에 여기를 차라리 4로 주고, 그치, 여기를 4로 주면 어떻게 돼? 요 길이가 3이 될 거 아닙니까? 알겠죠? 이게 3이니까 여기를 4로 줬으면 좋았을 텐데 5, 4, 3이니까 3 주면은 이미 여기서 3만큼 차이가 나니까 안 되고 4로 주면 될 거 아니야. 4로 주면 거리가 4가 나오려면 여기가 9니까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요? 7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A다 루트 7을 주면 되고, 루트 7을 주는 방법이 좋은 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25니까 루트 여기 7이 들어가려면 32가 돼서 4루트 1을 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5의 1에 4루트 1을 주면 비슷한 난이도에서, 그치? 숫자가 더 깔끔한데 왜 굳이 27이라는 걸 줘서 루트 1을 만든 다음에 더럽게 만들어서 여기도 더럽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일부러 더럽게 만드는 게 목표였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원래 사관학교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백 시절에는 사관학교에 좋은 기백 문제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안 그래도 기백 문제가 부족한데 사관학교가 좋은 문제를 많이 내니까 뭔가 좋은 학교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뭐 최근 들어서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일부러 내도 이거보다 더 깨끗, 그냥 조금만 신경 쓰면 더 예쁘게 낼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냈을까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 기억해 놓으실 게 무조건 뭐라고? 9가 이렇게 있으면 잘랐을 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구하시면 된다?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된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평면과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해서 단면의 넓이를 구하듯이 직선과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26번이었습니다. 그리고 27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도 3점짜리였기 때문에 힘을 좀 뺀 문제입니다. 내적으로 물어봤으면 그나마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내적으로 묻지는 않고 그냥 길이로 물어봐서 약간은 평이한 문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정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같이 평행한 선에 원이 껴 있습니다. 자,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평행한 선이 하나 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선 하나 그어주시면 여기 뭐가 껴야 된다고? 원이 껴야 됩니다. 원. 여기도 원. 여기도 원. 이렇게 원들이 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요 길이가 4고요.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요 길이가 2고요. 요 길이도 2고요. 이 길이가 2루트 3이니까 요 길이가 루트 3. 요 길이도 뭐가 나와요? 루트 3. 요 길이도 루트 3.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원의 반지름이 루트 3인 거는 알았다. 이렇게 된 거죠. 거기 보니까 AC하고 BP하고 내적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AC가 뭔데? AC는 그냥 여기서 일로 가는 벡터를 얘기하는 거고 BP는 뭔데? 여기 있는 원을 향해서 여기 있는 원 위에 있는 점을 향해서 가는 그런 BP라는 벡터가 됩니다. 뭐 하려고 하는데 시점과 종점이 서로 안 맞잖아.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는데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니까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야? 그냥 평행 이동을 시키면 되죠. 그래서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주세요. 이 녀석 두 놈을 둘 다 4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주시면 AC 대신에 어떤 녀석? 요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출발했다가 여기를 들렀다가 여기 원 위의 중심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되고 싶다고? 가장 멀리 가고 싶다는 거지. 가장 멀리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당연히 중심까지 다이렉트로 연결했다가 그 상태에서 그냥 더 쭉 그 여세를 몰아서 가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이게 가장 긴 길이가 될 텐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있죠. 여기 몇 도예요? 여기가 60도 했었으니까 수선의 발과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어떤 보조선 내렸었어야 합니까? 요런 보조선 하나 내려주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럼 여기 60도였던 녀석이 30도가 됐으니까 여기에 루트 3이면 이 길이도 얼마가 돼? 3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리하시면 뭐예요? 요 길이가 4에다가 이 길이가 3이니까 7의 제곱하면 49에다가 3을 더했으니까 이 길이 얼마? 루트 52라고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52가 되고 더하기 여기다가 루트 3을 해준 거죠. 이게 최대값입니다. 반면에 최소값은 뭐예요? 루트 52에다가 뭘 해준 거야? 루트 3을 빼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했던 아이디어는 뭐만 있었냐? 벡터를 더해 나감에 있어서 시점과 종점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첫 벡터를 적당히 평행 이동해서 더했다. 이 아이디어만 들어간 거죠. 알겠죠? 그리고 나서 쭉 이렇게 더해졌는데 그때 길이를 가장 최대로 만들어 주려면 원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길이가 가장 최대로 만들어 주려면 항상 어디를 지나야 된다고? 중심을 연결해야 된다. 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기본적인 요령들, 알겠죠? 그 기본적인 요령들을 결합시켜서 27번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만 하시면
요 녀석이 되는 거니까 52에서 3 빼주시면 우리가 구하는 49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 갑니까? 자, 그럼 문제를 다시 바꿔서나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이렇게 바꿨으면 어떻게 풀래? 27-1번입니다. 문제를 물어보기를 뭐라 그랬냐면 A씨하고 BP의 합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그러지 마시고 A씨하고 BP를 내적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A씨랑 BP를 어떻게 한다고? 내적을 해요. A씨랑 BP의 내적의 최대를 한번 구해보시겠습니까? 최소가 돼도 좋습니다. A씨랑 BP의 내적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할까? 바로 풀어보세요. 금방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분 내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3점짜리니까. 자, 내적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A씨라는 녀석하고 BP라는 녀석의 내적을 구해볼 건데 내적의 최대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BP가 그냥 B에서 P로 가지 말고 어떻게 중심을 들러서 가주셔야 되겠죠. 중심을 들러서 간 다음에 나머지 길이가 정해진 반지름 같은 경우는 A씨랑 둘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평행하게 가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평행하게 가주시면 되는데 꼭 이런 거 그릴 때 자기의 바램 걸려서 여기가 접점인 줄 착각하는 친구들 있지? 접점 아니죠? 접점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루트 3이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60도니까 30도가 돼서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 되다 보니까 루트 3이 3이 된다 그랬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몇 도니? 120도가 되는 거지. 그럼 반으로 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60도 1대 3대 여기 60도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마큼 왔을 때? 여기까지 1만큼 왔을 때 1만큼 왔을 때 요 길이가 2가 되고 여기에 루트 3이 되면서 여기 이렇게 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접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서 1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꼭 얘가 여기를 지난다는 보장은 없죠. 실제로 여기가 수선의 발이 돼서 여기 접점이었다고 표시를 했었을 때 여기도 수선의 발 하나 내려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여기 점에서 여기 중심점까지 가는 과정은 이렇게 거쳐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갔다가 1로 갔다가 1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 길이가 얼마라고? 4라고. 요 길이는 얼마라고? 2라고. 요 길이는 2루트 3이라고. 근데 전체 길이가 여기가 2 중에 1만큼을 먹었으니까 이 길이는 마저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2루트 3 간 다음에 1 간 다음에 1로 얼마큼 갔다고 다시 루트 3만큼 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A씨하고 BP를 내적을 시킨다고 칩시다. AC 중에서 여기 같은 성분이 가는 녀석은 AC 길이가 얼마니까 4 고정시켜 놓고 BP 길이가 얼마니까 루트 3이니까 이 녀석은 같은 방향으로 최대값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와중에 이렇게 노란색 벡터랑 이 AC의 내적을 구할 때는 이렇게 수직해서 필요 없는 애들 있지. AC 입장에서 내적할 때 신경 쓰지 않는 애들 갖다 버리고 요 길이가 얼마큼이에요 지금? 1만큼이지. 그래서 이 1이랑 4랑 내적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4 곱하기 1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내적값의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수직한 애들은 무슨 성분이 된다고? 어차피 A씨하고는 내적했을 때 아무 상관이 없는 성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수직하게 빠박 이렇게 그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푸는 게 문제가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중심 분할한다는 아이디어도 써먹어야 되는 거고 내적 구할 때 수직 분할한다는 아이디어도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여러모로 더 많이 물어볼 수 있어서 좋은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27번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끝. 2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오늘은 종이 접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28번쯤 되면 종이 접는 유 문제 중에서는 가장 쉬운 버전으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종이 접는 것 중에는 뭐 물어볼 것도 없이 가장 쉽게 출제가 된 케이스고 얼마든지 어렵게 28번 유를 어렵게 꼬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종이 접기 하는 것들을 많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종이를 접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접는 선 기준으로 어떻게 내린다고?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알겠죠? 접는 선 기준으로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되게 재밌어서 꼭 저는 설명하고 싶은데 수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심. 수심이 이제 교육과정 바깥으로 나가서 삼각형이 오심이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여러분은 모르시는 건데 수심의 정의는 뭐냐면 수선의 발의 교점입니다. 수선의 발의 교점은 단 하나예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수선의 발의 교점은 단 하나고 자, 그 점이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는 일이 없습니다. 뭐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이고 외집은 외접원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무게 중심은 2대1이 돼서 넓이 비율이 똑같아지는 거고 여러모로 용도가 크고 방심도 방접원의 중심인데 삼각형의 오심 중에 수심만 쓸모가 없어요. 알겠죠? 쓸모가 없다고. 쓸모가 없던 것이 어디로 넘어오냐? 공간도용으로 넘어올 때만 딱 한 번 쓰일 때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임의의 삼각형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 생긴 삼각형이에요. 지금 그려놓고 보니까 약간 이등변스럽게 생기긴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임의의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아닙니다. 알겠죠? 이 삼각형에 중점들을 잘라서 접었을 때 뭐가 된다고? 만나는 점이 수선이 됩니다. 다시요. 중점들을 잘라서 이렇게 접어요. 이걸 기준으로 접을 거고 또 다시 마찬가지 중점들을 잘라서 이걸 기준으로 접을 거고 또 중점들을 잘라서 이걸 기준으로 접을 때 이 점 ABC가 한 점에서 빠밤 하면서 모이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점이 무슨 점이라고? 이 삼각형 ABC의 수심이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죠. 항상 기본적으로 접을 때 무슨 생각이 된다? 요렇게 선을 그으시면 요렇게 여기를 따라서 A가 왔다리 갔다리 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누구예요? A의 좌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가 빙그르르 도는 동안 정상시켜서 내려보면 A는 여기서 교까지로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또 두 번째 B는 여기다가 뭘 내려주면 된다. 여기다 그대로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면 된다.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 수직하게 되겠죠. 왜냐면 얘네들이 평행하니까. C도 빙그르르 돌면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분명히 만나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게 한 점에서 여기를 딱 하필 지나는지는 어떻게 보장합니까? 제가 보장합니다. 알겠죠?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수심의 존재성이에요. 수심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수선의 발은 딱 존재한다. 이게 수심이 유일하게 여러분에게 제공해주는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중학기하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심은 왜 존재하는가 이런 건 공부할 필요가 없죠. 하여튼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삼각형이 오심 중에 5번째 심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한 점에서 모이니까 여기가 바로 뭐야? 수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으면 여기서 모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죠. 여기서 이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BC의 중점을 N이라고 하고 O라고 하면 이상한데 그냥 L이라고 할까요? LMN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접고 났으면 이런 일이 생길 거 아니야. 이런 것들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삼각형 AML 여기 앞에 있는 삼각형이 있었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와 삼각형 LMN 사당면이죠. 이렇게 얘네들이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도 아셔야 됩니다. 접고 났을 때. 즉 다시 A가 일로 왔고 B도 일로 왔고 C도 일로 와서 A이자 B이자 C이자 공통적인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사면체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요 면과 요 면 사이 이면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 그 이면각의 크기 어떻게 구한다고? 요 길이 분의 요 길이를 구해주시면 되죠. 알겠습니까?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 남은 길이를 A'이라고 하면 뭐가 돼요? A분의 A'이 바로 뭐가 된다고? 이 녀석의 각 코사인 세타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접은 녀석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A가 뒷변의 길이가 되고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이 A'이다 보니까 A분의 A'이 코사인 세타 1이 된다. 이거죠. 요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이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그냥 맨날 첫날 그냥 이렇게 접어대는 거예요. 알겠죠? 도형을 접어댑니다. 그런 문제가 28번 4점짜리로 무난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구조는 뭐니? 사실 제일 빡세게 나오는 게 뭐냐면 28번에 2차곡선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고 알겠습니까? 그다음 29번에 평면 벡터 고난도 문제 고난도형 고난도가 나오는 거지. 알겠죠? 원래 이렇게 30번 놓고
29번도 준킬러니까 꽤 어렵게 내겠다 하면서 평면 벡터를 내고 2차 곡선도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으니까 그걸 28번으로 내고 이게 콤보인데 그렇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요즘 분위기가. 29번은 그냥 2차 곡선으로 힘을 빼버려요. 알겠죠? 29번은 2차 곡선으로 힘을 빼서 2차 곡선 문제는 아무리 어려봐야 별로 안 어렵단 말이야. 그게 이번 6월 모의평가 29번이잖아. 평행이동시키면 되는 그런 문제. 알겠죠? 그 관계 나오고 30번이 공도 28번이 평백. 아니면 반대 중에 뭐가 더 쉬워? 평백이 일로 가고 공도가 일로 가는 게 더 쉽죠. 그래서 지금 이 사관학교가 구조상 뭐라고 제일 쉽게 낸 패턴인 거고 이 평백 그 공간 도형을 이렇게 접은 거 일로 보내면 30번으로 보내면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해설 강의를 쭉 하고 나서 처방전 문제를 풀 때는 뭐라고? 이렇게 종이 접는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된 건데 자, 이 문제도 똑같이 종이 접는 거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서 하나 딱 짜증났던 거는 아씨 이게 보니까 길이가 3대 루트 7이야. 이 길이가 3이고 이게 루트 7이야. 그럼 꽤 비슷하단 말이야. 3하고 루트 7이.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 때리는데 더럽게 헷갈리더라고. 뭐가 길고 뭐가 짧은지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지금 그림 어떻게 그리고 있다고? 루트 7과 3의 차이를 크게 그리고 있는 거고 거기 그림은 어때요? 좀 리얼리티를 살려서 그려놨기 때문에 3과 루트 7이 꽤 비슷해서 정사각형스럽게 생겼지. 근데 적당히 변형해서 그리셔도 괜찮아요. 안 헷갈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헷갈리는 친구들은 점이나 X표 같은 걸 표시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 어떻게 접기로 했다고? 여기를 기준으로 접기로 했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접기로 합니다. 그럼 A가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엿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면 되겠죠. 엿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빙그르르 돌아올 텐데 재미있는 건 어떻게 돼? 이쪽도 똑같이 접으니까 여기 중심선에서 어떻게 될까? 여기서 만날 거라는 게 확실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만날 거라고요. 그럼 우리한테 물어본 녀석이 뭐야? PBM. PBM이 뭐니? PBM. 이놈이 접혀서 올라간 녀석하고 BCM. 바닥면이 각이 몇 도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결국 뭐와 뭐의 비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얘와 얘 사이의 비율을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분의 요거를 구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코사인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자, 그럼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죠? 지금 저는 헷갈리게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헷갈려요. 그래서 점 같은 걸 써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루트 7에다가 3이면 얼마야? 9에다가 7이니까 16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예요? 4라는 길이가 나왔죠. 다시 말하면 코사인 점도 4분의 3이고 사인 점은 4분의 루트 7이고 비율 관계가 다 나온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분의 루트 7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4분의 루트 7을 어디다 곱했다고? 3에다 곱한 거니까 4분의 3 루트 7이 나와요. 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분의 3 루트 7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 이 길이를 마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네. 이 길이를 마저 구해야 이 길이를 마저 빼서 이 길이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뭐 삼각비를 통해서 또 구할 수도 있고 할 텐데 자, 이 길이를 바로 구해버리면 여기가 점이니까 여기 x였다 치면 여기도 똑같이 점이죠. 아까 사인 점이 얼마라고요? 코사인 점이 얼마라고요? 4분의 3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러면 4분의 3을 때렸을 때 뭐가 돼야 돼? 루트 7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거꾸로 때리면 3분의 4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뭐가 된다고? 3분의 4 루트 7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12배를 해줘요. 12배를 해주면 12대 9대 16이 되는 거죠. 알겠죠? 9대 10이 되는 거니까 9대 7이 돼서 접으면 9분의 7이라는 각도가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뭐라고? 9분의 7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9분의 7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접어서 그냥 요 4분의 3이 지금 여기도 그대로 적용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9분의 7이 나온다. 이게 28번 문항이었습니다. 종이 접는 거 하실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사실 종이 접는 게 어렵게 내기 시작하면 되게 어려운데 어디서 종이 접으면 어렵냐면 바닥 딱 정확하게 놓고 이렇게 종이 접으면 안 어려워요. 그거 말고 종이를 접었는데 이 새끼를 일로 접는 거예요. 다시. 그것도 접을 때도 허공에서 옆으로 꺾어서 접어야 돼요. 그런 거 나면서 말리는 거거든. 그 문제도 한 문제 이따가 풀어보긴 할 겁니다. 종이 어떻게 접자고? 다양하게 접어보자고. 알겠죠? 이렇게 바닥면 멀쩡하게 있고 접는 건 뭐라고? 당연히 문제 풀기가 훨씬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류의 문제를 가지고 28번 문제로 냈던 역사는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9월 모의평가 쳤더니 종이 접는 문제 각도 나와가지고 풀고 끝
허허 이게 단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도 대비를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예요? 이쪽 그림은 그릴 필요도 없이 답이 뭐였다고? 여기가 몇 대 몇이냐 이걸 묻는 거로 끝나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문제 안 어렵죠? 자 2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은 어렵니? 29번도 안 어렵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아니 이 팩트라니까 팩트. 타원 나왔고 그다음 두 번째 뭐 나왔어요? 포물선 나왔죠. 타원하고 포물선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순서대로 하나씩 연립해가지고 그 두 가지 정보를 연립하면 우리가 구하는 길이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나마 이 문제가 좀 짜증났던 거는 계산이 뭐 좀 해야 되더라. 알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짜증났던 거고 29번은 정말 기본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보시겠습니다. 29번부터 먼저 보시죠. 일단 여기서 더 마음에 드는 녀석은 포물선이에요. 타원보다는 포물선이 더 마음에 듭니다. 왜? y제곱은 16x라고 아주 플랫하게 아주 그냥 p가 4인 녀석으로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여기 이만큼 4만큼 가는 곳에 초점이 있고요. 중심이 있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는데 여기 뭐가 있다. 여기 이렇게 중심까지 서로 4만큼 떨어진 게 맞나? 그림이 약간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알겠죠? 4만큼 떨어진 곳에 준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있었고 일단 포물선의 그림은 그릴 필요 없어요. 이 곡선 자체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할 때만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 거리가 얼마래? 5분의 21이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5분의 21 표현해 주시고 포물선의 정의상 뭐가 표현되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5분의 21이겠구나 라는 걸 표시함으로써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다 끝났습니다. 알겠죠? 이 포물선, 이 곡선은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원이 됐든 2차 곡선이 됐든 간에 자꾸 뭘 많이 그리면 힘들기만 해. 알겠지? 안 그려도 돼. 왜냐면 곡선이라는 게 사람 마음처럼 잘 안 그려지잖아. 오죽하면 원 그리기가 챌린지가 되겠어. 알겠지? 그게 잘 안 그려진단 말이야. 예를 들면 만약에 정사각형 그리기 이런 거 나왔다 쳐요. 챌린지로. 아무 재미가 없지. 정사각형이 네모 반듯하게 어떤 사람이 그린 거예요. 그렇군. 여기 보시면 여기 격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정사각형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되면 재미가 없잖아. 곡선은 그리면 꼭 마음에 안 들어요. 꼭 그리고 나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좌우 대칭, 위아래 대칭 이런 게 안 맞아. 삐뚤어대. 그럼 지우고 이지랄 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리지 마세요. 아무짝에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긋는 순간 뭐야? 더 이상 포물선의 정보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풀으라는 건데요? 빗변의 길이가 나왔잖아. 빗변의 길이가 나왔다는 건 무조건 뭘 쓰라는 얘기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라는 얘기가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내리셔야 되고 5분의 21은 그야말로 살을 살짝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5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5분의 19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5분의 19가 됐기 때문에 여기가 21하고 여기는 뭐가 됐어? 19가 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네요. 알겠죠? 이 높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예요? 5분의 21의 제곱에서 5분의 19의 제곱을 빼주시는 건데 난 이런 거 할 때 희열 느끼는데 너네는 안 그러니? 여기 5의 제곱으로 깔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21의 제곱에서 19의 제곱을 뺄 때 어떻게 풀면 참 좋겠어요. 합차 공식을 쓰면 되지. 희열 안 느껴짐? 합하면 40이고 차하면 2니까 25분의 80이 나오니까 답이 뭐라고? 5분의 16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합차 공식으로 합이 40이고 차는 2다. 이렇게. 알겠죠? 441에서 361 같은 거 빼서 80 구해도 되지만 합차 공식을 쓰시면 묘하게 좀 더 재밌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얘기 잠깐 드린 거고 요 길이가 뭐예요? 루트 5분의 1에서 4가 나와서 저희 곱하면 5분의 16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끝. 포물선 끝.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포물선 끝.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뭘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한테. 타원이래요. 타원. 타원이 있다는 정보도 활용을 해봐야 됩니다. 타원이 있다는 정보를 알려줬는데 일단 끝점이 여기다. 가운데가 돼서 2가 된다라는 점을 하나 알려줬고 여기 어디니 초점이 똑같이 있다는 얘기도 알려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어야겠죠. 이렇게. 이게 뭐야? 타원의 정의죠. 타원의 정의. 거기 보니까 물어본 게 나한테 물어본 게 장축의 길이니까 장축의 길이를 K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K가 뭐가 되냐면 K 빼기 5에 21이 나온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이제 타원을 쓰려니까 K 빼기 5분의 21을 쓰면 되고 요거 썼어요. 요거 알아요. 여기도 알아요. 여기만 알면은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길이를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여기 정보가 나와 있네. 여기가 얼마래요? 여기가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2라고. 여기가 2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도 뭐가 있겠어요? 여기도
아마 또 다른 타원의 경계선이 있겠죠. 그래서 타원의 경계선은 요렇게 끝나서 요렇게 끝난 이런 녀석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는 여기를 얘네 둘이 합이 K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만큼도 뭐라는 거, 요만큼도 K라는 거죠. 요만큼이 K인데 우리가 아는 게 있잖아. 이만큼이 얼마예요? 6이지. 2 더하기 4니까 6이지. 그럼 K에서 6을 뺐으니까 여기는 뭐야? 6 K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이고 죄송. K-6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알겠죠? 전체 K에서 6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K-6 날라가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뭐예요? K-6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대칭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얘들아 얼마니? 여기까지 길이 얼마라고? 2라고 했었으니까 2에서 K-6 빼면 뭐가 돼? 이 길이는 8-K가 되는 거죠. 2에서 뺐으니까요. 알겠죠? 자, 그리고 대망의 맨 마지막 단계가 뭐로 끝나면서 게임이 끝나게 된다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끝나면서 게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세울 수 있는 식이 뭐예요? K-5분의 21의 제곱이고 이때 좀 기분이 나빴어. 이 숫자가 들어와서 여기를 제곱하니까 5분의 16이 된다는 건 아까 했었고 여기를 구하는데 그때 기분이 좀 풀립니다. 여기 보니까 8에 5분의 41이 되는 거야. 여기도 들어오는데 같이 지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지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알겠죠?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곱해서 풀어주시면 K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K를 풀어주시면 돼서 이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순서를 다시 정리해볼까? 포물선의 정의를 씀, 타원의 정의를 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길이가 2인 걸 안 써먹었어. 알겠지? 그래서 이쪽이 K라는 건 타원의 성질 중에 하나니까 6 빼서 구하고 대칭성 넣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찾음. 이거죠. 이게 준킬러라는 거잖아. 29번이니까. 이러면 진짜 개인적으로 나는 어려웠는데 저 새끼 자꾸 쉽다 그래서 기분 나쁘게 만들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적 29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미적 29번 공부하고 있는 애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존나 어렵네. 뭐 어떻게 푸는가 이러고 있을 텐데 우리는 타원 포물선 정의 쓰고 타원 정의 쓰고 연립하면 됨. 이렇게 피타고라스로 끝. 이렇게. 결국 피타고라스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어. 아직도. 알겠지? 그러면서 나는 너무 어려운데 저 새끼는 왜 나한테 쉽다고 해서 약 올리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진짜 쉬워요. 이거는. 왜냐면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지. 알겠죠? 확통 29번보다 어렵다. 그렇지만 알겠죠? 그래도 미적 29보다 훨씬 쉽다. 알겠지? 피타고라스만 쓰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점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30번 좋습니다. 30번은 좋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사실 여기서 세부적인 표현도 있기 때문에 30번까지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이 2점 6,0하고 6,5가 의미 아닌 2시스 K에 대해서 PQ가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킨다라고 합니다. 그 주어진 만족되는 것을 당연히 계산이 아니라 뭐로 표현해야 되겠어요? 그대로 착실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6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5가 돼서 이 점에 무슨 점이 있었냐면은 여기가 점 B가 됐고요. 여기는 점 A가 됐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5였었어요. 자, 해볼게요. 지금 이거 안 푼 친구도 있죠. 시간 모자라거나 아니면 뭐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안 푼 친구도 있을 텐데 절대 포기하긴 너무 아까운 문제니까 누구나 다 도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OA하고 OB가 이렇게 있어요. OA랑 OB랑 둘이 더해서 그 녀석이 K배래요. 여러분 OA랑 OB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니? 무슨 얘기야? 여기 중점까지 그 녀석이 몇 배? 이거를 2배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OA 더하기 OB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혹시 아직도 이거 익혀지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꼭 이거 알아놓으세요. V1이라는 벡터랑 V2라는 벡터를 둘이 더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걔를 당연히 반 2분의 V1을 해주고 2분의 V2를 해줘서 이게 뭐라고? 중점까지 가는 벡터가 된 거지. 중점까지 가는 벡터가 됐는데 그거에 몇 배? 2배를 해준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알겠죠? 이건 기본이에요. 왜 기본이냐? 이건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돼도 돼야 되는 겁니다. V1에다 A배를 하고 V2에다가 B배를 하고 알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때도 똑같이 어떻게 해주는 거야? A 더하기 B를 묶은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A 더하기 B분의 A의 V1배를 해주고 A 더하기 B분의 뭐에? B의 V2배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요 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벡터식이고 요 식이 무슨 식이에요? 요 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벡터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요렇게 항상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하고 나면 땡큐인데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보이니? 요거 삼각형 졸라 많이 보던 삼각형이다 느낌 들어? 항상 얘기하지만 숫자에 예민해야 돼요. 벡터는 성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되게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예민해야 되겠니? 봐봐, 이 길이가 얼마래? 6이래 6. 이 길이가 5인데 반띵이 때 얼마야 그러면? 2분의 5잖아. 얘들아 그럼 이 길이는 얼만데? 5, 12, 13이지. 근데 요 길이가 뭐야? 2분의 13이 되겠구나. 이거 특별한 특수각 삼각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줘야겠죠. 알겠죠? 이 특수각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기하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편해요. 알겠죠? 기하 문제는 계산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뭐가 나왔다고 지금? 이런 숫자들이 다 예민하게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풀기 쉽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거기다가 그걸 뭐 한 거라고 지금? K배를 때린 게 OP다 이랬고 K는 음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줄일 수는 있을지언정 늘릴 수도 있을지언정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쭉쭉쭉쭉 가야 되는 게 OP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런데 하나 제약 조건이 하나 걸려 있네요.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OP하고 OA하고 내적을 했더니 21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1은 생뚱맞게 어디서 날라온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OA가 무슨 벡터? OA는 정해진 벡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정해진 벡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정해진 벡터인데 길이가 얼마야? 여기 보니까 길이가 6이라고 보시면 되죠. 알겠죠? 길이가 6이었죠. 그럼 요 21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OA의 길이가 얼마라고? 길이가 6이잖아. 이 길이가 6이잖아. 걔랑 얼마큼을 곱한 게 21이 되는 거니? 6에다가는 2분의 7을 곱하시면 되겠죠. 2분의 7. 알겠죠? 2분의 7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OA 방향으로 얼마큼만 왔으면 좋겠다고? 2분의 7까지만 오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고. 알겠죠? 그거 이상은 오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반띵하면 3이니까 3.5 정도 돼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2분의 7이 되었을 때. 알겠죠? 여기까지만 오는 거예요. 더 오면 안 되는 거야. 이 방향이 6이기 때문에 2분의 7까지만 와야 되는 거야. 이쪽 성분으로 내리고 나면. 알겠지? 여기까지만 와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영역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데 또 K가 0보다 크니까 0보다 같거나 크니까 이쪽이라서 실제로 P의 영역은 어떻게 된다고? 여기가 바로 P의 자취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점 중에 하나가 P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이 꼴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경계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서 말입니다. 0도 포함을 시키면서 말입니다. P는 여기까지로 왔다리 갔다리 한 점이 P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벡터식도 되게 평범한 벡터식이고 요렇게 K로 설명하는 연산도 평범한 연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연산이라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A, B도 정해진 벡터잖아요. 길이가 얼마예요? 5죠. 5. AQ도 길이가 얼마래? 5래. A, B 길이가 5이니까 AQ 길이도 5래. 그럼 Q는 어디 있어? 여기가 5면 여기가 5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5. 요렇게 된 게 원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원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도 뭐가 된다? 여기 다 똑같이 이렇게 원이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다 Q 영역이었어. 아싸봉 Q는 이제 이렇게 안 맞는다 했잖아. 그래서 내가 원을 그리면 안 된다고요. 망했어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알겠죠? 5가 된 겁니다. 이렇게 5 알겠죠? 여기도 놀고 있는데 또 있네. 5Q도 5A랑 어때야 되는데? 2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21은 아까 이 라인이었는데 이 라인이었는데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역시 얘도 여기서 놀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특수각이네. 보여? 특수각 어디 있는지 보여? 특수각 안 보여? 여기서 보면 되게 특이한 숫자 안 보여? 이 특수각은 진짜 안 보이는 애들은 안 보이더라. 감이 없나 봐요. 감이. 응? 야, 근데 이 특수각을 어떻게 가르쳐? 이런 거 가르쳐? 그러면 5가 있고 2분의 5가 있으면 반이지. 그걸 눈여겨 보라고 이렇게 가르쳐? 아니 특수각은 좀 풀다 보면 감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오잖아요. 이게 안 옵니까? 자 다시
이게 5지. 이게 길이가 5. 알겠지? 여기 6이지. 야, 여기서 2분의 7로 뺄 때 이 새끼는 미쳤냐? 왜 말 되도 않아 2분의 7을 갖고 왔겠어? 왜 갖고 왔겠어요? 여기를 2분의 5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야. 여기를 2분의 5로. 그러니까 여기가 5고 여기가 2분의 5라서 여기가 2분의 5 루트 3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가 몇 도? 3분의 파이가 나오도록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봐봐. 이 원위에 있는 애들 중에 이거보다 작아야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럼 여기가 Q가 있을 수 있는 점의 좌표가 어디라고?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자리가 다 뭐예요? 전부 다? 나는 Q다. 이렇게 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 애들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쪽 애들은 루트 21보다 더 큰 애들이기 때문에 안 돼서 여기가 Q의 자치, 여기가 P의 자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해 갑니까? 네, 여기가 Q의 자치, 여기가 P의 자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는 게 바로 뭐예요? 벡터식을 제대로 이해하느냐를 묻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뭐야? 이제부터. 이제 OX, X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한 단계가 두 번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시작점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겠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원에서 선을 긋는 게 쉽겠니? 선을 원 따라 돌리는 게 쉽겠니? 원에서 선을 긋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힘든 원부터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원부터 그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OX의 영역을 따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Q는 뭐야? OQ. OQ는 뭐냐면 5에서 1로 가는 Q를 얘기하는 건데 뭐하고 똑같겠어요? 이만큼 갔다가 1로 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알겠죠? 그래서 Q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Q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었다고. 알겠죠? 근데 걷다가 뭘 더하겠다고? 걷다가 OP를 더해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OP를 더해주겠다. OP는 여기서 1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1로 가는 거. OP를 더할 거예요. OQ는 여기서 1로까지 갔는데 OP를 더할 거라고. 그럼 어떻게 더해주면 돼? 여기서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죠. 보세요. 여기다가 뭘 더해준다? 이 길이만큼 여기서 1로 이렇게 쭉 하고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그대로 더해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쭉 하고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알겠죠? 여기서도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 그대로 똑같이 쭉 하고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 비율 그대로 더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더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보세요. 여기에 활골이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활골이 1로 갔어요. 1로. 활골이 1로 갔어요. 알겠죠? 활골이 1로 갔으니까 OQ만큼을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알겠죠? 제가 그대로 이렇게 타고 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만큼 잡아먹겠지. 이만큼 잡아먹으면서 만들어지는 여기 자체가 뭐야? 바로 우리가 구하는 넓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해봅시다. 요 각도 있잖아요. 요 각도. 보세요. 요거 한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 잡힐 수 있도록 보세요. 요 길이가 5였다고 치고 요 길이가 뭐였다고 칠까? 13이었다고 치고 요렇게 선을 그었더니 뭐라고 칠까? 여기를 12였다고 칠게요. 오케이? 5대 12대 13이 됐다고 칠게요. 이렇게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요 각이 크니 아니면 나중에 그 정삼각형을 모양을 만드는 60도 각이 더 크니 60도 각은 코사인 때리면 얼마가 나오더라? 2분의 1이 나오죠. 알겠지? 얘는 코사인 때리면 얼마가 나오죠? 13분의 5가 나오지. 그럼 2분의 1이면 13분의 6.5니까 13분의 5 중에 뭐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그거 큰 거죠. 그럼 코사인이 작을수록 각이 더 큰 거지. 알겠지? 그럼 이쪽 각이 뭐가 된다고? 더 큰 각이 되는 거지. 실제로 60도짜리 각은 뭐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더 작은 각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더 작은 각이었는데 더 이렇게 눕는 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다시 여기서 요 방향대로 더 작은 각으로 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요 60도보다 이 각이 더 작은 각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걸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더 여기다 갖다 붙여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여기서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여주시면 되는데 재밌는 거.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예요? 2루트 5니까 이게 2루트 5 루트 3이잖아. 그럼 전체 길이 이 길이가 얼마야? 5 루트 3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이 길이는 5 루트 3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요만큼 이동을 시켰는데 요게 바로 뭐였어요? 요 길이었었으니까 아까 이 길이가 얼마나 그랬니? 2분의 7이라고 했죠? 요 2분의 7 어디 가면 돼? 여기 그대로 2분의 7만큼 가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여서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 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얼마라고? 2분의 7이라고 만들어졌으니까 정리하시자면 우리가 구하는 길이는 2분의 7에다가 5 루트 3 때려가지고 뭐 해주면 된다고? 2분의 35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게 30번이었었습니다. 알겠죠? 이 정도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았죠? 어려웠어요? 비슷한 문제 풀어보는 시간은 잠시 10분 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